네, 안녕하세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001 약물이 중국 일상에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13%의 주가의 하락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매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ABL 바이오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ABL 바이오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ABL 바이오가 그려갈 주가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5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ABL 바이오 다시금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BL001뿐만 아니라 ABL503에 대한 결과도 발표가 나오는 날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ABL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ABL503의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자료 가져왔어요. 실제로 오늘이 에스모에서 ABL503의 포스터를 발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ABL503의 공식 파트너사인 노바브리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ABL 바이오의 본질이 깨져서 나온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BL 바이오에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ABL 바이오의 하락이 만들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 드렸었는데, 펩트론을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거든요. 펩트론의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을 한다면 ABL 바이오의 주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어떤가요? 독일 키트루다 SC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 보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폭 눌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의 기술력,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서 나온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이걸 거예요. 앞으로 ABL 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의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됐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찾아온 만큼 바이오 섹터 자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랩바디 B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릴리가 직접적으로 바이오젠을 언급하면서 알츠하이머 표준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여 용량을 늘렸을 때 내부종 같은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해지기 때문에 투여 용량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BBB 셔틀이 필수적이다라는 언급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 결국 BBB 셔틀 같은 경우에는 그랩바디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시장에서 표준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젠과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추가적으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GLP-1 약물이 알츠하이머에서 유효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논문들이 대거 발표가 되니까 CNS 중추신경계 질환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결국 GLP-1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BB 셔틀, 그랩바디 B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릴리뿐만 아니라 사노피뿐만 아니라 수많은 빅파머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총이 약 10조 정도 되는 ABL 바이오는 20조? 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1.6%가량 하락하고 있는 ABL 바이오에서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ABL 바이오 저는 주가가 가장 강하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하라고 했었던 만큼 물론 지금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하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붓클로징, 장부를 마감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릴리아와의 계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던 ABL 바이오에서 연말정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JP모건, 신한투자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 검은머리 외국인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띠는데, 최근에 CTAD, 알츠하이머 인상학회가 끝나면서 가장 근 시일에 잡혀있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잡혀있는 JP모건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의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몰빵 투자를 진행할 게 아니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ABL 바이오 주포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독한 게,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을 때도 고점 대비 10%, 20%가량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을 정말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지금 소폭 하락 구간이 나온 이 시점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면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만들어질 변동성 구간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결국 단기 고점이 잡히면서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승 구간에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가서 매도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요. 그래서 문자 남겨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제가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꼭 타점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ABL 바이오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ABL 바이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굳이 4848 해야 돼? 어차피 시총 20조 갈 거라며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이 마인드였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개인들이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같이 좋은 종목 매수를 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던질까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가면 정말 300%, 1000% 우습게 올라가는데 왜 바이오 섹터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개인들이 이렇게나 적은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고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랩바디 B 플랫폼 대단하지, 그랩바디 B 플랫폼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ABL 바이오의 본질은 전혀 꺾이지도 않고 기업 가치는 전혀 낮아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갑자기 그랩바디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기업의 본질, 기업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추격 매수를 진행하고 눌리면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비중 확대를 생각했었던 개인들조차도 공포에 매수를 못한다고요. 오히려 겁을 먹고서 매도를 했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바이오 섹터 올라가면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던 개인들, 아래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못했던 개인들마저도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주가는 단기 고점이 잡히면서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금 추격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 관망하고 있었던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에 매도와 감정적인 패닉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관망하는 태도는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장에서는 막연하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타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ABL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 시장부터 실시간 매수 타점과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ABL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시면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ABL바이오 정말로 CTAD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 줄 알았죠. 그런데 22만원을 찍고서 윗꼬리 음봉 캔들이 나면서 주가가 3거래일 동안에 하락하니까 어땠어요? ABL바이오 이거 괜찮아? 의심하셨잖아요. 당연히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금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객관적인 투자 당연히 처음 하면은 어색하고 어렵죠. 저라고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공포에 매도를 했고 탐욕에 매수를 했어요. 제가 먼저 해보니까 참담하더라고요. 깡통도 차봤고 솔직히 저 억대빚도 져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그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는데 다행히도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 짧지도 않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ABL이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ABL바이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을 객관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ABL바이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총이 1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강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바이오 히든주 제2의 ABL바이오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갑자기 제가 왜 시총을 얘기하냐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임상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투자했던 돈을 그대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이 1조가 넘는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바이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시총이 7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넘는 기업이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일단 제2의 ABL바이오라고 얘기 드린 만큼 ABL바이오가 어떻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건의 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왔었는데 사노피, GSK, 일라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노피 1.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거든요.
GSK 4.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의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일라일리 3.8% 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텐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인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건데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눌렸다가 계약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GSK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래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눌렸다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릴리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눌리고 있었던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120%가량 강한 상승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술력의 입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기 조정 패턴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곧바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알고 있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코스닥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고 시총도 1조가 넘고 바이오 섹터에서의 상승 흐름인 눌림목 패턴이 나왔다.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력이 입증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같이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파머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한국의 대형 제형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게 됐을 때는 1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나온 라이센스 아웃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단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B상을 진행 중인데 이 계약 3개월 이내에는 나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한 구간에 대한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만 있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률 3배에서 4배의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바이오 히든 종목 만약에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이오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셔서 바이오 섹터의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수익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